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5월 29일 목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그 뉴욕 시장은 사실 그 뉴욕 시장보다 장 끝나고 나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더 관심을 끌고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뉴욕 시장은 그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기다리면서 하루를 보냈다. 그런 과정에서 좀 매물 소화 과정도 좀 겪고 그랬고, 또, 하락 자체도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하락은 했지만,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 특히 이제 FOMC 그 의사록이 공개가 되니까, 거기서 이제 다시 그 경기 불안을 우려하는 그런 심리도 좀 작용이 되고, 또 그 실제적으로 그 반도체 설계에 관한 소프트웨어를 중국 판매를 중단하는 명령 이런 거 등등으로 해서 조금 낙폭이 이제 확대되는, 보통 이제 주요 지수 전부 0.5% 이상 하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장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 마감 후에 엔비디아 실적이 예상치를 좀 상회하고, 또 미국 그 국제무역법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미국 시장은 이제 장 마감 후에 선물은 급등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도 코스피는 0.78%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장 초반에 잠깐 아주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매도 쪽에 섰던 그 외국인들이 오늘 이제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소식과 함께 그 매수로 방향 전환을 빠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관과 함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쌍끌이 매수를 오늘 보여주면서 지수가 장 중간에 지수 2,700을 그냥 훌쩍 뛰어넘고,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종가가 고점이 되는, 그래서 9개월 만에 2,700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2,953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6,845억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개인이 9,970억을 순매도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720.64포인트. 그래서 어제보다 1.89% 또 상승하면서 오늘 장을 끝냈습니다. 코스닥도 시작이 그 플러스 0.6%가 넘어서면서 이렇게 출발한 코스닥 시장인데, 처음에 이제 그 외국인만 빼고 기관하고 개인이 매수에 나서면서 상승권 안에서 등락을 보였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개인도 그 매도로 좀 바뀌고, 근데 오후 들면서 외국인들의 그 매도 강도가 좀 약해지니까, 매도 강도가 이제 상당히 약해지면서 거의 이제 그 유출권으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양봉을 오늘 만드는 코스닥도 그런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20억을 순매도했고, 순매도액은 20억입니다. 기관은 461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이 280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마감 지수는 736.29포인트, 어제보다 1.03%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오늘 장을 끝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어저께도 이제 그 상승 흐름을 다시 잡아서 굳혀간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양시장이 모두 상승 흐름에 더 힘을 실어주는, 지금은 기술적으로는 누가 봐도 이게 상승 흐름의 장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확실한,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양 시장 모두 마지막 종가가 최고 지수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환율은 이 시간 현재 1,376원 80전, 그냥 70원, 1,370원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총 상위 종목들 움직임을 보면, 외국인들은 오늘 삼성전자는 많지는 않지만 77억을 팔았어요. 반면에 이제 SK 하이닉스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를 해서 245억, 1,195억 이렇게 샀는데, 삼성전자는 기관만 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삼성 바이오로지스는 외국인은 사고 기관은 팔고, LG 에너지솔루션은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사고, 반면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현대차, 기아,
HD 현대중공업 이런 종목들은 외국인과 기관이 다 동시에 사는 오늘 이제 현대차, 기아 자동차 쪽이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사는 이제 그런 문제, 그런 흔치 않은 최근에서 흔치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반면에 이제 센티리온하고 네이버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도를 하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코스닥 넘어가서 보면 알테오세는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사고 에코프로비엠은 외국인 팔고 기관은 사고 HLB, 에코프로 이 두 종목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매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펩트론도 그렇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섹터별로 좀 움직인 것들을 보면 뭐 많이 그 섹터별로 움직임이 많지만 그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랬지만 이제 눈에 띄는 거를 좀 짚어보면 증권입니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코스피 5천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본인의 뭐 사가지고 있는지 이것도 공개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 이것도 민주당 정책에서 나온 거고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가상 자산을 전담하는 법인을 별도로 지금 이제 설립 준비를 하고 있다. 현행법상 이제 증권사가 직접은 못하죠. 이제 그런 움직임이 증권 쪽에 보이고 어쨌든 간 뭐 지수 5천 가면 증권이 안 좋아질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지주사입니다. 이게 특히 이제 그 전통적 산업의 지주사들 이게 향후 이제 밸류업이 시행되면 본격적으로 그 본격적인 시행에 앞두고선 이게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 지주사들의 문제가 그래서 선행적으로 좀 오른 부분이 있고 또 바이오 중에서 주로 이제 그 mRNA 쪽에 메신저 리보 확산 쪽에가 이제 많이 올랐는데 특히 나이백이 앞장섰어요. 이게 미국 바이오 제약 기업에 총 4억 3,500만 불 기술 수출 계약을 했다고 그래요. 엄청나죠. 우리 돈으로 거의 6천억 원 가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30일 내에 계약 30일 내에 800만 불을 받는다니까 그러면서 이제 전체를 끌고 나왔고 또 코로나 재확산 관련된 뭐 진단 치료 뭐 이런 것들도 오늘 좀 오르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콜드체인 관련도 오늘 좀 올라 특히 이제 일진바이오가 이쪽은 끌고 나갔고 그다음에 뭐 생보 손보 이런 보험사 자동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자동차가 오늘 좀 강하게 움직였고요. 건설 대표주도 그렇고 조선 또 우크라이나 그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한테 2주 안에 해결하라. 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련된 이제 중소형 건설, 그다음에 이제 풍력 에너지, 원전, LNG 쪽도 오늘 좀 움직였어요. 이건 이제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실장이 6월 2일부터 3일까지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이제 이 관련 회의에 방문한다 이러면서 이쪽이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을 좀 정리해 보면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그 제동이 이제 걸리면서 우리 시장은 또 이제 그것도 뭐 좋은 뉴스고 우리 시장은 본격적인 이제 대선 랠리가 이제 시작이 됐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슈 또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경쟁력 그다음에 정책 테마 이것들이 이제 합쳐지면서 오늘 지수 2,700을 9개월 만에 넘어선 날이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시장을 좀 보면 그동안은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혀 오던 게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그 관세 압박이잖아요. 그럼 뭐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뭐 국제적으로 다 그랬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미국의 국제무역법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CIT 이렇게 부르는데 뉴욕에 있는 여기서 이제 제동을 걸고 나섰어요. 이게 이제 이 트럼프 관세 정책의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거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를 이렇게 하게 된 그 배경에는 현재의 그 상황을 국제 비상경제 권한이라고 그래가지고 IEEPA라는 게 있는데 이거에 의해서 이거를 발동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그 법원의 얘기는 그 국제 비상 경제 권한이라는 게
그 대통령의 무제한의 권한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유권 해석을 내놨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4월 그 2일 이후에 발표된 이제 여러 가지 뭐 관세 명령들 있잖아요. 이게 다 효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그동안에 제가 그랬죠. 빨리 해야 된다 뭐 협상을.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법원에 의해서 효력이 없어졌어요. 다만 이제 남아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잘 아는 미국 무역법 301조 그거에 의해서 이 관세 이번에 하기 전에 미리 중국에 내려놨던 중국만 별도로 부여받았던 중국 관세 있잖아요. 뭐 그런 거라든지 또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라서 뭐 철강, 알루미늄 이런 거에 붙여놨던 거 있잖아요. 이거는 계속 유효하다고 이제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거는 국제 비상 경제 권한에 의해서 발동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뭐 즉각 항소하겠다 이런 의사를 당연하죠. 밝혔지만 이게 이제 마지막 최종 심인 3심까지 가려면 이게 연방 대법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려면은 아무래도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야심찬 이 관세 정책이 어쩔 수 없이 상당한 균열이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죠, 상당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된 거 지금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의한 판결에 의한 그런 거에 의하면 지금 우리나라 상호 관세는 거의 뭐 10% 아래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10% 아래로 뭐 정확하게 이제 이것저것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어림잡아도 그 정도로 떨어진다, 우리 관세가. 그런 거죠. 그런 게 이제 우리 시장에 상당히 도움을 받게 하는 거죠. 또 이제 아시지만 오늘 금통위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2.75%에서 2.50%, 그러니까 25bp가 이제 인하가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발표한 게 뭐냐면 성장률이죠. 성장률이 애초에 전망이 1.5%에서 0.8%다. 올해 성장률 전망이. 그러니까 이제 이거 살려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게 금리를 인하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이제 물가 상승률은 그냥 1.9%로 그대로 유지됐다. 그러니까 물가가 크게 안 오르면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타임이다. 이제 이런 거죠. 그 내년에 이제 예측되는 성장률이 1.8% 했었는데 이걸 1.6%로 그 내년도 좀 떨어지고, 물가는 1.9%에서 1.8% 이렇게 이제 동시에 하느니 금리 발표하면서 예고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는 분명히 시장의 호재예요. 이건 호재인데, 다만 이제 한 가지 문제는 이 금리 부분에 있어서 새롭게 탄생되는 이제 6월 3일 이후에 새로운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그만큼 이제 줄어들어서 좀 제한을 받는다는 거, 이것만 빼면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뭐 아시지만 오늘부터 이제 대선 사전 투표가 시작되는데, 저는 물론 이제 잠깐 가서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당선자가 누구냐에 대한 예측이 이제 점차 선명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 후보에 의해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에 의해서 쏟아졌던 많은 정책들, 이것들이 이제 일제히 시장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오늘.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아까 제가 이제 섹터별 움직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이제 뭐 산타클로스 랠리 뭐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대선 랠리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이 대선 랠리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한번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6월 3일 날 선거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후보가 정작 당선이 되더라도 시장은 한 차례 쿨다운 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를 염두에 좀 두셔야 돼요, 이쪽은. 왜냐하면 그 정책 이렇게 내건 게 이런 게 6월 4일부터 모든 거를 동시에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것도 이제 먼저 하는 게 있고, 또 현실 가능성
정책성에서 상당한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자꾸 딜레이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발생한다 하는 거는 이제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 이제 6월로 다가가면서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는 그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상당히 많이 정리가 이제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성격도 상당히 명확해지는 그런 이제 수순을 밟고 있어요. 첫 번째 문제가 관세 문제죠. 그게 이제 관세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미국의 흐름을 판단하면 될 거지만 어차피 이 관세 문제는 애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막 호기롭게 막 팍 치고 나왔던 그거하고는 상당히 상황이 다를 것 같다는 거는 인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한번 충격을 먹으면, 그러면 이거 어차피 3심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도 그렇고,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거는 미국에서의 흐름을 이제 쫓아가면서 보고 있는데, 보면 되는데, 어쨌든 간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그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이게 좀 쿨다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늘 얘기하는 실적을 동반한 종목들, 그런 이제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과연 얘네들이 우리가 예측하는 것처럼 앞으로도 돈을 벌 수 있고 과거에 벌었지만 벌 수 있느냐는 그런 실적들이 이제 나오는 거에 따라서 상당히 시장도 이제 움직일 거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우리가 손꼽아 놓은 그런 섹터 안에서도 실적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그 세 번째는 이 대선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이제 파악되는 앞으로 진행될 이런 정책 기조의 실현 가능성. 지금은 뭐 이거든 저거든 뭐 얘기만 하면 그냥 다 가는 건데 이제 그게 우선순위가 정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말은 그렇게 했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이게 잘 안 되는 공약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찾아내야죠. 그런 데서 밀리는 거를 덤석 믿고 뭐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죠.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에 정말 유동성이 확대되느냐. 그런 거를 갖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상법 개정의 문제라든지, 뭐, 밸류업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스케줄대로 잘 진행되고 있느냐. 뭐, 이런 것도 동시에 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제 무슨 얘기냐. 요 지금 앞에 말씀드린 요 세 가지만 잘 짚으면 되는 시장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시장이. 그래서, 추가적인 포트 구성, 제가 이제 1차 포트 말씀드렸으니까 추가적인 포트 구성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대선 후에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처럼 이제 진행 상황을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른 수급 상황, 매매 원칙에 따른 매매 타이밍을 보면서 거기에 맞추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저는 또 내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